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드론은 우리 생활 속 참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활용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비료를 살포하기도 하고 산업 분야에서 토지 측광량 3D 모델링, 지형도 제작을 수행하며 교량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쓰이며 배달, 촬영,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분야에서만 활용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또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나쁜 드론을 잡기 위한 대한민국의 비장의 무기가 구축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지난 2019년 9월 14일 새벽 4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소유의 시설들 가운데 세계 석유 정제량의 7%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랑시설 아브카이크 타랑 석유시설에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한 화재나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분 사이에 서로 다른 곳에서 17차례나 폭발과 화염이 치솟자 외부의 공격에 의한 폭발이라 생각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공격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저는 사우디 동부 지역의 바레인 안쪽에 위치하는데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고 패트리어트 포대는 물론 인근 해역의 이지스 구축함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중동의 군사강국 카타르도 있습니다. 사우디 시설을 공격할 만한 군사력은 이란이나 후티 반군 정도인데 이 유전을 공격하려면 사우디 영토나 바레인, 카타르를 넘어와야 합니다. 미군이나 카타르군의 대공 감시를 뚫고 무언가 넘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현장을 수습하던 사우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격이 이전까지는 접해보지 못한 드론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곽 경계를 맡은 초병들이 어둠 속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엇인가에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드론에 의한 국가 전략시설 피습을 당하면서 이후 중동은 그야말로 드론 전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물론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드론이 하늘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량의 드론이 군사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 사례는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미군도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오랫동안 동선을 추적해온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지시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후 솔레이마니 공습을 위한 극비 임무가 가동되었고 특수작전 부대가 며칠간 공습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솔레이마니 기습작전은 동선을 실시간 추적해가며 기회를 엿보다 전격 감행하는 기회 포착 표적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암살에 투입된 MQ-9 리퍼는 위성으로 원격 조정하는 무인 정찰 공격기로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퍼는 비행 연료를 대량으로 채운 채 미사일 여러 발로 무장하고 중고도에서 장시간 날아가 움직이는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해서 공격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요인을 순식간에 정밀 타격하는데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기에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 군수업체 제네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리퍼는 한 대당 1,600만 달러로 날개 길이는 66피트, 무게는 4,900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지상에서 리퍼의 비행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드론이 이처럼 확산된 데에는 중국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은 드론, 특히 무장이 가능한 드론을 판매할 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며 판매 대상을 가리지만 중국은 돈만 주면 뭐든 팔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드론 판매 정책은 이른바 3P로 불립니다. 가격, 비밀 유지, 제품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팔면서 구매자의 신원을 비밀에 붙여주고 제품의 성능도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그 대상이 합법적 정보이든 불법 무장 단체든
가리지 않고 무장 드론을 팔았고 1대1로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으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제 드론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드론은 이제 세계 각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대량으로 보급되자 세계 각국의 방공작전은 기본 개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은 하이브리드화되고 고급화됐습니다.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핵심 위협인 공격 헬기와 저고도 공격기의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돼 대공포와 같은 기존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저고도 방공 시스템은 포와 미사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성은 기본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보조 센서, 사격 통제 컴퓨터까지 모두 갖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포는 적의 항공기는 물론 로켓, 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카운터 로켓으로 발전했고 미사일은 사거리가 10km 이상으로 연장되었으며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폭등했고 배치 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드론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드론은 느리지만 매우 작아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고 값이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해 적의 저고도 방공망에 사각지대로 파고들기 용이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를 이용해 최근 군집 드론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인데요. 이러한 군집 드론은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에서 투발될 수도 있는데 드론 하나하나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량을 내세워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용이합니다. 이 같은 드론의 홍수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드론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방공 시스템도 대량으로 필요한데 시스템 1기마다 작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에 기껏해야 수십, 수백만원짜리 드론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도 짧을 뿐더러 동시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져 대량의 드론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드론 위협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구체화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서 잇따라 드론이 발견되었고 이 드론에는 청와대 정경과 군시설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한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수뇌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드론 공격에 무방비라도 탐지를 하더라도 요격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탐지 요격 시스템이 없는 석유, 화학, 가스 시설, 발전소 등과 반도체 생산 시설, 국가 산업단지 등은 드론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소형 비행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정체불명의 비행체 3-4대가 고리원전 주변 상공을 선회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작년 8월 한 달간 고리원전 주변에서는 6번이나 드론이 출현했지만 이 가운데 조종자가 검거된 것은 2건뿐입니다. 원전은 적의 공격 시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시설로 국가 보안 목표 가급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주변 3.6km 이내 비행 금지 구역, 18km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무방비로 뚫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공장은 폭발성과 유해성이 강한 물질을 다루고 있어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인근에서 날린 풍등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요관공사 경인지사 기름탱크가 폭발해 소방서 추산 43억 5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날린 풍등에도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테러에 드론이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에 대한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군이 도입한 개념이 바로 C2A, 이른바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C2A는 우리 군의 모든 방공 탐지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입니다.
공군의 장거리 레이더나 2737 조기 경보기가 수집해 보낸 데이터는 물론 육군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나 국지 방공 레이더가 탐지한 데이터는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공유된 정보는 각 군단 방공대대의 대대 통제기에 전송되며 이 대대 통제기는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공포 포반이나 지대공 미사일 포반의 표적 정보와 공격 명령을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가 바로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수백 대가 운영 중인 K263 대공포, 일명 발칸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발칸포는 대당 150억 원에 천마로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안으로 손꼽힙니다. 주포인 30mm 기관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거의 동형이고 포탑 형상도 유사해 개발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용이해졌는데 이는 대량의 드론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극심한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매복한 차륜형 대공포가 C2A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로 교전하거나 조준하고 사격할 경우 레이더 전파를 전혀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적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경보를 들을 새도 없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격추됩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풍산에서 개발한 30mm 전방 비산 탄약도 사용 가능한데 이는 정밀시한 신간을 이용해 표적 전방 5m에서 10m 거리에서 폭발해 60개에서 150개의 텅스턴 화살을 매우 좁은 각도로 날리는 포탄입니다. 이 탄의 장점은 확실한 단발 살상력입니다. 기존의 파편탄은 표적 주변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100개의 파편이 들어있어도 극히 일부의 파편만 표적에 맞지만 정방 비산 탄약은 대부분의 파편이 매우 높은 속도로 표적에 명중하기 때문에 한 발로도 확실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표적 하나를 파괴하는데 소요되는 포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도 잡을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은 차륜형 대공포가 내년부터 우리 군에 대량으로 배치됩니다. 방위산업청은 하나디펜스와 약 2,500억 원 규모의 30mm 차륜형 대공포 최초 양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장기간 운용했던 구형 대공 발칸을 대처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이나 국가 전략시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가성비 무기로 드론에 대응할 수 있어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페페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